قدمت للمبعوث الأمريكي. 다들 이렇게 가족 친지들 모여갖고 얼싸안고 이렇게 웃기도 하고 헤즈볼라 대원들이 축하하면서 하늘에다가 총을 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고. 제가 주재하고 있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이 레바논 베이루트랑 비행기편도 많은데, 근데 이제 휴전 소식을 듣고서 급하게 비행기표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미 직항편이 전부 동이 났더라고요. 휴전을 했다고 하니까 바로 다들 비행기표를 사갖고 귀국을 하는 바람에 저도 이제 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평소에 2~3시간이면 갈 거리를 한 9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도착을 해보니까 현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붐비더라고요.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이렇게 마중 나온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가족 친지들 모여갖고 얼싸안고 이렇게 웃기도 하고, 한국이나 여타 다른 데에서 보는 공항들이랑 분위기가 비슷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와중에 보니까 창문을 열고 노란색 깃발을 계속 흔들면서 다니는 차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저거는 헤즈볼라 깃발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고, 휴전이 된 거를 헤즈볼라의 승리, 레바논의 승리로 받아들이는 현지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이스라엘군이 계속 맹폭을 했지만 우리는 버텨냈다, 그러면서 자축하는 의미로 어제 당일에는 헤즈볼라 대원들이 축하하면서 하늘에다가 총을 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고, 오늘도 거리를 돌아다녀 보니까 곳곳에 이 노란색 헤즈볼라 깃발이 많이 펄럭이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사실 외신이나 한국에서 보는 보도로는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테러 단체고 아주 무서운 무장 단체로 인식이 되지만, 현지에서는 하나의 현실적인 정치 분파로서 되게 현실 속에 많이 녹아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베이루트 남쪽에 걸쳐서 있는 지역을 전체를 다히에라고 부르는데, 도심에서 사실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차로 10분, 1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예요. 근데 분위기는 아주 딴판인 게, 큰 길 따라서 쭉 다이에로 이동을 한 다음에 차에서 내려서 한 블럭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파트 건물들 그리고 공장 건물들 이런 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데, 그 일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건물들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폭격을 할 때 쓰는 미사일의 파괴력이 상당한 게, 한번 그 건물에 명중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건물도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진동과 파괴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지역이 전부 초토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본 다이의 골목의 한 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동네 주민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아직도 연기가 나는 걸 보면 미사일 맞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건물이 무너진 지는 2주가 됐는데 밑에 있는 전기 배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전기가 통할 때마다 거기에서 합선이 돼서 연기가 나고 불이 또 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재난 상황이 이어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아침에 다이의 거리를 지났을 때 완전히 쑥대밭이 된 컨테이너 단지가 하나 있었고, 그 옆에 계속 서성거리는 아저씨가 있어서 말을 걸어보니까 그 미사일 맞은 단지 옆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그 미사일 충격파 때문에 약국 건물이 완전히 피해를 입어서 지금 한 달, 2달 동안 장사를 못하고 계속 복구 작업을 하고 계시던 그런 약사분이 계셨어요. Because most of us now in Lebanon, we are losers. Even in Lebanon or Israel and Palestine, all of the people are losers. 여기 사람들은 묘지도 종파별로 다 따로 쓰는데, 시아파 묘지라는 데 제가 우연하게 들어가 봤는데 거기 안에서 장례식이 막 한창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망인의 관 위에 헤즈볼라 깃발이 덮여 있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민간인이셨더라고요. 전날 폭격으로 집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40대 남성분이 이제 장례가
휴전되니까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족분들이 모두 모여서 이렇게 슬퍼하고 그런 장면을 봤는데 이게 실제 눈앞에서 장례를 치르고 하는 걸 보니까 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التقيت أنا مع رفقاتي وتعرفنا هون فشغل 돌아다니면서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 중에는 동양인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일단 제가 말을 거는 현지 사람들은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어디서 왔냐,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물어보는데 제가 한국인이라고 답하면은 북한이냐 아니면 남한이냐 이거를 꼭 한번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남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냐라고 제가 되물어보면은 너네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해서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지 않았냐 이런 것까지 관심 있게 인지들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그런 부분은 좀 놀랐습니다. 아침에 제가 차를 구해서 건물이 많이 무너져 내린 전쟁 피해가 큰 지역을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기사분이 자기도 그쪽으로 안 가본 지 오래됐다고 그러면서 그쪽 지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정말 안 가시는 지역인 거예요. 위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를 내려주시고 조금 취재를 하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청년 2명이 탄 오토바이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갑자기 길을 가로막고 팔을 붙잡더니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한참을 억류를 하고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현금이건 뭐 손목시계건 다 드리고 나니까 1시간 만에 저를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긴장이 많이 됐던 상황이죠. 일단 여기 사람들이 전쟁이나 분쟁을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계속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약간 만성화되어 있는 느낌은 있어요. 실제 대화를 해보면은 이거 뭐 언제 끝날지 모른다. 당장 내일이라도 이스라엘이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을 놓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요번 휴전안은 미국이 제안했지만 사실 프랑스의 역할이 없었으면은 휴전이 안 됐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요번 가자지구 전쟁, 레바논 전쟁 과정에서 프랑스가 네타냐후한테 사실 되게 불편하게 하는 말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목소리가 큰 유럽연합에서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프랑스가 그렇게 나서주니까 레바논에서도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그런 휴전협정 조항들을 레바논과 헤즈볼라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 가자지구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서 다 같이 관심을 갖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게 결국은 평화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قدمت للمبعوث